안녕하세요, PS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전장이라는 게임 자체가 영웅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요. 각각의 전장 영웅별 운영법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영웅들이 어떤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밴 구도가 다양해지면서 훨씬 게임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의 PS표 전장 영웅 티어리스트를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9200점 이상 구간에서의 지표에 기반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메타는 밴에 따라 영웅들의 티어가 크게 달라지는 메타이며 각 영웅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 종족의 밴 여부가 중요합니다. 멀록, 기계, 가시 멧돼지입니다. 현재 특별한 커브를 따라 레벨업 운영을 하는 영웅인 라팜, 후크터스크, 자이렐라와 같은 영웅을 제외한다면 가시 멧돼지와 기계가 밴이 되지 않았을 때 패스트 레벨업이 권장되는 메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 멧돼지와 기계가 밴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패스트 레벨업이 권장되는 메타라는 것이죠. 이전에 패스트 레벨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반년 전 메타입니다. 물론 해당 영상을 입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다면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는 영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패스트업을 하더라도 체력 관리에 유리함이 있거나 패스트업과 시너지를 얻는 영웅들의 티어가 상승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가시 멧돼지가 밴이 된 경우에는 정성 레벨업을 하며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영웅 능력으로 하수인을 버프하는 영웅들의 티어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중심으로 메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의 핵심 영웅부터 짚어볼까요? 잔다이스, 후쿠터스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이에브가 사라진 지금 두 영웅이 다른 영웅들의 티어를 정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수 멀록이 밴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영웅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특히 초반 상점 운에 의존하는 잔다이스와 달리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후쿠터스크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야수와 멀록이 밴되지 않은 상태에선 이 두 영웅을 하거나 이 영웅들의 필적하는 레벨업 커브를 달릴 수 있는 영웅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티어별로 영웅 정리해보겠습니다. 1티어 라인입니다. 거푸룬 토템부터 볼까요? 지금 메타에서 유일하게 무상성 영웅입니다. 레벨업 커브가 라팜이나 오무와 동일하고 안정적으로 강한 필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밴에서 파괴적인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푸룬 토템이 나온다면 잔다이스와 후쿠터스크가 아닌 이상 무조건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웅입니다. 후쿠터스크는 지금 전장의 가장 파괴적인 영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시멧돼지, 해적, 멀록, 야수, 악마 종족까지 5개의 종족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야수 토큰과 멀록 토큰을 사용해 황금 카드를 통한 고렙 상점의 하수인 선점까지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운영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웅 능력으로 얻은 추가 골드를 패스트업으로 사용하여 3성 상점의 하수인들과 조합하는 운영. 두 번째, 3턴까지 1, 2성 상점의 하수인들을 모은 뒤 연속으로 레벨업을 하며 영웅 능력을 활용해 5성, 6성 상점의 하수인을 발견하는 운영. 세 번째, 초반에 나온 분노의 명인을 사용하는 악마 운영. 위 3가지 운영 외에도 영웅 능력으로 획득한 하수인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을 바꿔낼 수 있으며 숙련도가 오를수록 평균 등수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웅입니다. 다음은 잔다이스입니다. 언뜻 보면 잔다이스는 다른 1티어 영웅에 비해 평균 등수가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잔다이스의 픽률은 72.2%에 달하는데요. 잔다이스가 멀럭과 야수가 밴드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장 강력함을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높은 픽률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밴 구도에서 선택한 잔다이스는 1턴의 토큰이 나온 것만으로도 1등 확률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1티어급의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지입니다. 조지가 왜 1티어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지의 무장 도발덱 운영이 안착되면서 조지의 평균 등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계가 밴일 때 조지는 평균 등수 3.57등까지 기록하며 순위 방어의 최고봉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상의 보호막을 통해 하수인을 교환하는 기계만 없다면 조지는 4등 이상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무타누스는 룬 토템과 다르게 영웅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영웅 능력이 가진 잠재력으로 덱 사이 전환도 가능하며 다른 영웅들과 다른 운영 방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밴에 따른 평균 등수 차이도 심한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죠. 현재 2티어 상위권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저들의 운영 방식이 정립되고 익숙해질수록 등수가 오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1티어 마지막 자리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2티어 라인업입니다. 2티어 라인에는 운영 방법이 비교적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영웅들이
영웅들이 꽤나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크툰입니다. 크툰의 평균 등수는 여전히 1티어에 근접한 등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거프 룬토템과 무타누스의 등장으로 장점이 이전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벤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순위 방어를 보장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크툰 또한 벤을 살펴본 뒤에 골라야 하는 영웅이 되어버렸죠. 오무는 출시 이후 계속해서 1티어에 위치했던 영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영웅들보다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벨의 상점의 하수인들을 먼저 산다는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발견을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는 후크터스크와 잔다이스보다 한 타이밍이 느려졌고 레벨업 과정에서 페어를 풀지 못할 경우에 룬토템보다 불안정한 필드를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토큰들이 많이 밴된 상태에선 독보적인 영웅이지만 이제는 밴을 신경 쓰며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팜의 파괴력은 1등 확률 20.65%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업을 하는 영웅들의 증가, 라팜보다 안정적으로 고성 발견을 하는 후크터스크와 잔다이스의 존재로 이 티어로 약간 밀려난 느낌입니다. 잔다이스와 후크터스크가 날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라팜은 오무와 함께 게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다이스와 후크터스크가 날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2티어 이상의 영웅들 중 군주 바로브와 함께 가장 꼴등을 기록할 확률이 높은 영웅입니다. 종종 영웅 중 가장 높은 평균 등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웅입니다. 블랙손인데요. 그만큼 가시멧돼지 종족의 강력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초중반 레벨업을 통해 얻는 혈석들이 2레벨 상점의 튼튼엄니와 길멧돼지, 3레벨 상점의 뾰족털 투사, 4레벨 상점의 머리 강탁군과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더라도 천상의 보호막 하수인을 사용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함을 보입니다. 특히 혈석을 아꼈을 때 4, 5렙 상점에서 나오는 가시멧돼지 하수인들이 혈석 사용 시에 시너지를 내는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구매한 즉시 시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없이 깃발 멧돼지 없이 뾰족털 투사에게 버프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요것도 되게 장점입니다. 4레벨 하수인의 머리 강탁군이 공격력 3이기 때문에 하수인 싸움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블랙손은 혈석을 사용하여 공격력을 5로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머리 강탁군을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5레벨 하수인에서도 아감마간과 블랙손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죠. 블랙손을 집었다면 일단 패스트업을 하는 것이 이후 상점 가치를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는 것을 편하게 만듭니다. 패스트업 운영을 하면서 순위 방어와 우승각을 동시에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라우스 마나스톰은 가시멧돼지 패치로 이득을 얻은 영웅 중 하나입니다. 6레벨 발견의 가치가 높아졌고 혈석을 얻는 하수인을 구매하는 것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성 발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획득한 혈석을 지면 징동자에 몰아 사용함으로써 위험한 턴을 넘길 수도 있죠. 용족보다도 납작엄니를 사용하는 가시멧돼지 운영이 훨씬 안정적인 운영이며 주어진 골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쓴다면 충분히 우승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팁 하나 드릴게요. 상점에 들창코가 나온다면 산 뒤에 이후 나온 모든 해적들을 사고 팔며 조금이라도 시너지나 페어를 통한 황금 카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점에 판단의 정령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고 파는 등의 의미 없어 보여도 사소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영웅입니다. 아카잠자락은 지금 패치에서 상점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없습니다. 라팜 마나 커브 비율과 정성 레벨업 비율은 5대5 정도의 비율로 플레이가 되고 있고 가시멧돼지 덱 비율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 8턴 가시멧돼지 덱을 갖춘 영웅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을 빠르게 죽이는 편이기 때문에 한 턴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아카잠자락의 평균 등수가 높은 편입니다. 아라키르는 가시멧돼지 패치로 티어가 오른 영웅 중 하나입니다. 패스트 레벨업을 했을 때 모든 영웅들 중 체력 관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능하죠. 3성 상점과 4성 상점의 하수인들을 이용하여 강한 한 개의 하수인 동굴 히드라, 야생불 정령 한 개로 모든 싸움을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기계가 벤이 된다면 아라키르의 1타 하수인을 막는 것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강한 성능을 보이게 되죠. 자이렐라는 1, 2, 3턴 토큰 하수인을 통한 확실한 이득, 이후 오무와 같은 4턴업, 6턴업, 7턴업을 통한 빠른 레벨업을 빌드업으로 하는 영웅입니다. 비슷한 계열의 이샤라즈, 요구사론들과는 다르게 영웅 능력이 랜덤성이 없어 확실한 2티어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오무와 같은 영웅이 필적하는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 1탄 토큰 하수인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빠른 레벨업이 어렵고 영웅 능력으로 하수인 구매 시 2 스탯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페널티로 2티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그나로스는 낮은 픽률에서 볼 수 있듯이 가시멧돼지가 없는 특정 환경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영웅들이 패스트 레벨업과 고밸류 가시멧돼지 하수인을 이용해 필드를 구성하는 동안 라그나로스는 퀘스트를 깨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가시멧돼지 종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벤 환경에서도 거프 룬토템이나 무타누스가 훨씬 상회하는 위력을 보이고 있어 순위 방어를 목표로 고를 수 있는 영웅 정도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군주 바로브는 앞서 말씀드린 패스터 메타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영웅 능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골드를 사용하는 바로브는 가시멧돼지 패스터 메타에서 패스트업을 했을 때 체력 손실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3성 이상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영웅 능력의 오답이나 무승부의 리스크가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에서 2티어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티어는 리노 잭슨입니다. 가시멧돼지 패치 초기 리노 잭슨은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영웅이었습니다. 5레벨 발견을 통해 아겜송컨스나 아감마감을 획득하더라도
혈석 수급 하수인을 찾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없고 육성 발견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리노젝스는 평균 등수 4.5등으로 3티어권에 위치해 있었죠. 그러나 이후 패치와 패스트업 운영이 정착됨에 따라 2티어권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시 멧돼지 종족이 있는 경우 패스트업을 한 뒤 혈석 수급 하수인인 깃발 멧돼지나 가시 소환사, 머리 강타꾼의 영웅 능력을 사용해 강한 필드와 혈석 수급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5레벨업, 6레벨업으로의 기반을 다지는 방식이 가능하며 고대 파수꾼의 영웅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영웅보다 많은 골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의 운영을 통해 강한 필드와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혈석 수급 또한 안정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리노의 최대 장점입니다. 3티어부터는 그나마 주목해볼 만한 영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진입니다. 볼진의 영웅 능력 메커니즘은 무타누스와 함께 가장 독특한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하수인의 스탯을 바꾸는 과정에서 임시 버프도 영국 유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령사를 통한 혈석 복사, 제국의 무장으로 업그레이드된 공격력을 다른 하수인과의 전환 등 사기라고 하는 유저들도 꽤 있었죠.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볼 때 볼진은 3티어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영웅 능력을 활용하려면 많은 버프를 받은 하수인의 영웅 능력을 더 좋은 하수인으로 옮겨야 하는데 상점 측면에서 영웅 능력을 가지는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볼진은 애초에 버프된 하수인을 필드에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패스트 레벨업도 어려운 영웅이어서 2성 상점의 하수인들을 그나마 많이 사게 되는데 영웅 능력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수인이 거의 없는 편이죠. 그나마 초반 길멧돼지를 계속 성장시켜 중반에 스탯과 혈석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우승 플랜입니다. 다크문은 패스턴 메타와 잘 어울리는 영웅처럼 보입니다. 1렙 상점에서 티켓을 구입한 뒤에 4턴 6만화의 티켓 2개를 사며 3성 발견을 한다면 패스트업 영웅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스트업을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하수인을 구매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3개의 티켓을 통한 발견 밸류가 확실하게 보장된 아라키르와 같은 영웅의 밸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죠. 정석 레벨업 관점에서도 밸류가 낮은 2성 하수인들을 구매해 풀필드가 채워지는 셈이고 페어가 풀리지 않을 경우 무기력한 영웅이 되기 때문에 현재 3티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스 그레이메이는 가시 멧돼지 패치의 수혜자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픽률 또한 45.6%에 이르며 다른 3티어 영웅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픽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시 멧돼지 운영에서 점점 정석화된 운영을 하면서 테스의 평균 등수는 패치 초반에 비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시 멧돼지의 6성 혹은 5성 하수인이 한 개의 하수인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납작엄니, 손커스 혹은 차르가 환상의 짝꿍 형태로 시너지 하수인을 갖춰야 하는 현재 메타에서 테스가 시너지 하수인을 모두 가져오기는 힘들고 가져올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테스는 계속해서 3티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티어에는 현재 메타에서 하수인에게 버프를 주는 형태의 영웅들을 대거 넣게 됩니다. 이런 영웅들은 레벨업에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3, 4레벨 상점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가시 멧돼지 덱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웅 능력으로 얻는 이점 또한 5레벨 상점에서 하수인의 버프를 바르는 다른 영웅들을 따라가지 못하여 현재는 고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영웅이라면 AFK가 있는데요. 가시 멧돼지 패치 이후 K의 발견 밸류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영웅 능력을 통해 뾰족털 투사와 깃발 멧돼지 등을 발견하면 강력한 필드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죠. 패스트업 메타가 정착된 지금 K와 패스트업 운영을 비교하면 K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패스트업과 K의 레벨업 커브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시면 K가 영웅 능력을 통해 다른 영웅들을 앞질러가는 구간은 5턴 정도가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이후 레벨업 커브에서도 4성 상점과 5성 상점을 보는 타이밍이 늦어 리메이크나 상향이 필요한 영웅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아라나 스타시커입니다. 이 영웅은 멀록이 밴되어 있다면 한번 고려해볼만 합니다. 2렙 상점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 녹바위와 파티 정령 파밍을 통해 필드의 근간을 갖추고 3렙 상점에 올라갈 때쯤 제국의 무장까지 더해 안정감을 올리는 전략이죠. 독성 견제가 적어진 가시 멧돼지 메타에서 순방을 노리기 좋은 전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영웅들의 티어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